예, 영숫자 코드 알파 뉴메릭 다시 나옵니다. 알파 뉴메릭 코드 이게는 이제 요 파트는 사실 이제 디지털 이제 우리 회로하고 조금 이제 관계가 없어지는 파트긴 한데 이제 논리 파트는 좀 아니라 해야 되겠죠. 디지털. 그렇지만 컴퓨터의 발전에 컴퓨터 처음에 계산기였죠. 처음에는 컴퓨터니까 계산하는 놈 이런 뜻이죠. 이 발전하는 동안 처음에는 숫자만 했어요. 이진수 이런 거. 그렇지만 금방 이 아이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거 알게 됐죠. 당연히 영화도 보고 싶고 일단 통신 여기서는 암호가 되겠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 컴퓨터는 여러분들 우리 TR 이런 것보다 훨씬 먼저 생겼습니다. 이런. 자, 그래서 통신 같은 거 하는데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해야 돼. 처음에 숫자였으니까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금방 이제 글자 말하자면 알파벳이겠죠. 알파벳을 이제 보내야 되는데 컴퓨터 회사들마다 다 서로 이제 딴짓 했습니다. 이게 뭐 덱 같은 회사에서는 0110 뭐 이래 되면 이렇게 되면 이게 뭐 A였다. 근데 이게 뭐 IBM 같으면은 뭐 이게 B다 아니면 C다 이런 식으로 다 뒤죽박죽 다 딴짓했습니다. 서로 정보 교환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왜 되겠어? A 커스터머 그 고객이 한번 A 회사 물건을 샀어. 그럼 B 회사 물건을 사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 이쪽에선 잘 동작한 놈 컴퓨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B 회사 거 갖고 오면은 이 데이터 왔다 갔다 하고 나있기는 영 딴짓 한단 말이죠. 데이터가 완전히 딴 거니까 처음부터. 그래갖고는 말이 안 되겠다. 자, 이런 것들을 정하는 미국의 내셔널 스탠다드 인스티튜트가 있죠. 아메리칸 내셔널 스탠다드 그 미국 국립표준연구소. 이건 미국에서 하는 뭐 89 뭐 이런 것들 표준을 정하는 곳입니다.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할 때마다 달라 이래야 되니까 안 되겠다. 이래 돼가지고 일단 스탠다드 코드를 만들어 보자. 미국 스탠다드 코드.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 정보 교환용 미국 표준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뭐 글자 번역한 것밖에 안 되죠. 결과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이제 7비트였어요. 그때까지는 컴퓨터의 이제 발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는 이제 안 생각했으니까 지금 다 8, 뭐 16, 뭐 32, 64 이래 아니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때는 5, 뭐 6, 7, 뭐 이런 비트들 아주 흔하게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다 이렇지만. 그때는 7비트로 처음에 이제 128가지의 문자를 표현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물론 8비트죠. 옛날 컴퓨터 보면 이제 다양하게 많았어요. 지금은 컴퓨터들이 그래도 이제 표준화가 좀 된 모습입니다. 이 아스키 코드 이걸 그냥 우리 아스키 코드 합니다. 발음을 다 쓰는 건 힘이 드니까. 이거는 이제 처음에 표준이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 이후 만들어진 컴퓨터는 일단 야는 되게 했습니다. 이 NC가 정하면은 거의 뭐 법에 가까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 안시식 하는 게 있었어요. C 언어였는데 C 언어는 유닉스 만들었던 벨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서로가 안 좋으니까 개발자들이 다 한마디로 미국 전역에 흩어져 버렸어요.
C가 본래 C는 아주 간단하고 이제 통일성 있는 모습을 추구했었는데 각각 갖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난 이렇게 하는 게 좀 좋겠다. 난 요게 하면서 서로 교환이 안 될 만큼 뭐 기본 동작은 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가 일 안 되겠다 이러다가 안시에서 칼 빼들었습니다. 이거는 되게 해. 그래서 표준화가 됐고 우리 같은 이제 상용 제품 같은 거에 대해서까지 손 안 댈 것 같은데 개별 회사니까요. 근데 이제 C 언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안시시는 된다. 뭐 그런 식이었습니다. 일단 안시시는 배우자. 이런 이제 RCC 같은 이런 데는 이 표준을 정할 때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굉장히 이제 각계의 이제 그럭저럭 유명한 사람들 많이 모아가 자문을 굉장히 얻어요. 이거 묻고 저거 묻고 해가지고 이래 하면 좋겠다 저래 하면 좋겠다 해서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가 처음에 이게 존이 있고 이제 그게 각 값이 되는 이제 디지트가 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이거 다 데이터로 생각해도 됩니다. 존에서 처음에 이거는 이제 페리티고 100이면 영문자, 101이면 요거, 011이면 이거, 그 다음에 특수문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랬다가 처음에는 7비트였으니까 요까지 했다가 금방 모자리는 거 알았죠. 그래도 이제 그래가지고 요거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8비트 이게 이제 많았어요. 이렇게 여기 이쪽으로 F, 이쪽으로 F죠. FF, 흔히 말하는 FF. 이게 이쪽으로 4비트, 이쪽으로 4비트. 그래서 여기 8비트가 됐는데 금방 이래 돼가지고 옛날에 보면 지금도 이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뭐 감마 뭐 이런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잘 쓰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글자 중에 몇 개는 앞에 있고 몇 개는 뒤에 있고 그래 돼 있어요. ABC. 그래 옛날에 이제 이 숫자, 이 번호를 알고 ASCII 코드를 숫자를 직접 넣어가지고 이 글자, 이런 글자를 넣는 그런 재밌는 장난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별로 할 필요는 없어요. 여전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BCD 코드. 표준 스탠다드 BCD, 알파 뉴메릭 BCD. 원래 BCD 뭐였더라? 바이너리 코디드 데시말이죠. 그 BCD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알파 뉴메릭 BCD인 거죠. 우리가 그냥 10진위 코드로 할 때는 4비트였죠. 그죠? 4비트로 한 글자 0에서 9까지 이런 식이었는데 여기에 2비트 더 하면은 여기 이제 자꾸 확 늘어나겠죠. 그죠? 두 배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영문자 해봐야 뭐 26개. 26개 곱하기 2 해봐야 대문자, 소문자 말이에요. 대문자, 소문자. 몇 개 되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대충 한 겁니다. 이렇게 했고, 이거는 이제 곧 extended BCD. 이건 좀 사실 6비트니까 좀 적잖아요. 64개밖에 없을게요. 몇 개 안 남겠죠. 그죠? 그래서 금방 이제 바뀌었고, 이제 IBM은 뭐 역사도 꽤 오래됐는데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열심히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인더스트리 비즈니스 머신 하는 이렇게 산업에 사용하는 기계를 만든 회사였는데 처음에 하고는 다르게 가면 갈수록 컴퓨터 회사가 됐어요. 뭐 한때 그 종신고용 뭐 이런 걸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종업원의 처우까지도 생각하겠다. 그러나 한때 세계 최대 회사가 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인텔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회사한테 오히려 이쪽이 하청업체였는데 지금은 압도하고 있죠. 그냥 한계가 야들보다 더 큽니다. 훨씬 더 크죠. 뭐 MS는 세계 최대의 뭐 기업이라 하는 타이틀을 가질 때도 있어요. 뭐 매출이나 뭐 이런 요새는 뭐 애플하고 막
싸우고 있던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 IBM이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했습니다. IBM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컴퓨터 역사에 엄청난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암호도 이런 거 보면 암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데스코드 같은 것들을 만든 회사죠. 너무 이제 자원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옛날 같은 힘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8비트 했으니까 이제 256 요게 이제 보통 말하는 우리 아스키하고 비슷한 모습이 됐습니다. 뭐 특수 문자고 조은하고 저저저저 뭐 코드가 있는데 전혀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한테 물을 일도 없고 오히려 여기엔 좀 더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것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컴퓨터 역사에서는 이제 거의 구석기 시대급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유물 같은 이야기입니다. 몰라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유니코드 요새는 이제 유니코드가 이제 대세죠. 유니코드는 1991년인가 이제 처음에 제정됐어요. 이거 여러분보다는 좀 나이가 많습니다. 그 전에까지는 아스키 코드인데, 근데 80년대 이렇게 되면서 세계는 이제 컴퓨터들이 확 퍼지기 시작했죠. 유럽이라든가 우리 옆나라 짜증나게 알파벳 순서대로 말하더라고. 차이나하고 저펜하고 코리아를 그렇게 말하대. 이 나라들이 이 나라는 인구수로 이쪽 일본은 7, 80년대 굉장했죠. 60년대부터 산업적으로 대국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인구에 비하면 엄청나게 이제 파워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당연하고. 그러니까 왜 됐느냐? 그때까지 미국에서 컴퓨터 시급 팔고 있던 회사들, 아까 말한 IBM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덱 이야기도 했었죠. 디지털, 킹마트, 애플, 여러분들 들으면 대부분 아는 인텔이라든가 기타 등 쭉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미국 회사였습니다. 컴퓨터를 간단하게 말하면 쉽게 팔아먹자. 그때는 각 나라에서 이제 각 나라 이제 언어를 맞춰가지고 각각 이제 다 따로 우리나라 같으면 한글 코드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MS 도스 같은 걸 많이 썼는데 한글 도스하는 게 있었어요. 한글 도스 쓰면은 글자 시간 깨지고 그랬습니다. 한글은 이제 우리가 글자가 이제 좀 그때 영어는 아무래도 8비트 이런 식으로 됐지만 한글은 8비트로는 택도 없었기 때문에 초성, 중성, 종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16비트는 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하여간에 다 다르고 각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야들이 각 나라에 컴퓨터 팔아먹으려고 했기에 그때 달라고 되게 되게 싫은 기라. 그래놨더니 그냥 왕창 다 넣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언어를 이제 일단 초반에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언어적으로 좀 다수 언어들을 이제 포함했습니다. 요거는 잠깐만 우리가 요런 거는 이제 위키피디아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유니코드 나는 이제 안돼 실수. 나는 위키피디아를 좋아합니다. 유니코드가 있죠. 한글 위키는 전혀 보지 않고 당연히 우리한테 별로 관계없는 영어로 봐야 되겠죠.
위키피디아 보면은 뭐 오리진 이게 지금 현재 여기 유니코드 오가니제이션입니다. 이건 웹사이트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유니코드는 현재 14만 3천 개 정도 되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를 갖고 있는 거죠. 올해 3월이네. 어이구, 얼마 안 됐네. 최소한 154개국 정도는 있군요. 여기서 쭉 내려가 보면 여기서 이제 너무 많은 걸 읽을 필요는 없고, 그 역사나 좀 봅시다. 역사. 유니코드의 역사. 네, 지금 현재 대면, 비대면이 복잡하게 돌아간 관계로 수업이 우회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니코드 이제 1991년 맞죠? 예. 그때 이거 물론 이거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버전이고요. 그 전에 아까 말했던 여러 군데에서 시컨 치고받고 싸우고 해가지고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글자는 아주 초창기부터 있었어요. 한글, 히라가나, 카타카나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초창기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했으니까요. 실제 이게 글자 있는 문자로 보면 세계 10대 언어 안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인구수로 약간씩 밀리기는 하는데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베트남보다 적더라고 우리가. 그 컴퓨터 쓰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 해 그게 며칠 안 됐습니다. 여기는 옥토버고 준이죠. 준은 6월 달이잖아. 28,000개나 되는 글자가 애드됐는데 그 중에 2만 개쯤 되는 단어가 CJK. CJK는 Chinese, Japanese, Korean이죠. 우리 아까 말했던 CJK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보면 크면 백그라운드 이런 말 적혀 있죠. 말은 간단히 말하면 한자입니다. 콜드 한 예를 들어 한자를 2만 개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 유니코드 들어간 한자는 우리 나라랑 옆에 있는 두 나라랑 공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글자 세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14만 개쯤 되는데 14만 개쯤 되는데 무려 2만 개가 한중일 공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말에 이제 위대함이 좀 드러나는데 드러난지 안 드러난지 우리나라 말이 이제 96년에 들어가면 11,000개쯤 독자적으로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글이 그냥 완성형으로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유니코드 전체에서 우리 한글이 차지하는 것이 다른 어떤 나라 글자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압도합니다. 일단 CJK 이거를 공통으로 같이 쓰고 있고 이거는 차이나 그러니까 차이니즈 중국말은 그냥 공통이 그냥 부속품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무려 한 10,000개쯤 되는 글자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쭉 뭐 가면 2020년 보면은 현재 13만 개 이렇게 쭉 가고 있죠. 14만 개쯤 됐네요. 모르는 글자들 대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많은 글자가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런 글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는데 우리나라 글자는 진짜 초창기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인구 대비로 보면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국입니다. 그리고 뭐 아시아의 어떤 표현 문자, 한자 이렇게 나타나 이건 다 이제 공통이고 요거는 유니코드 차트 중에 유니코드 차트 중에 AC00부터 시작되는 것들입니다. AC00이란 뭐냐? 유니코드 차트는 뭐 00부터 시큰시작하고 있겠죠. 안 돼요. 유니코드 차트 AC00은
AC00은 여기 AC0, AC00, 0이죠. 이쪽 있는 여기에서 A에서 F까지 있고 AC 이게 AC00부터 D7 D7 이렇게까지 갑니다. D7 A3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이게 16진수 아닙니까? 우리 앞에 배웠죠. 이거를 이제 계산해 가지고 하면 11,000개쯤 나와요. 자, 이렇게 쭉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10,000개쯤 된 단어가. 근데 이런 거 보면 실제 우리나라에 뭐 이런 글자 있는지 잘 모르겠죠, 그죠? 이런 글자 있었던가? 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고어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글자에 고어 이름 파트는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지금 현재 쓰는 글자로 파트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한글 실력을 말고도 아이고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보면 이거를 당연히 이 기역하고 아하고 합친 글자 이렇게 보죠. 근데 외국인들은 그런 전혀 모르니까 한글은 그냥 이제 상형 문자 비슷하게 생각하고 그죠? 지금 현재 그 글자가 없잖아, 그죠? 기역하고 아하고 합쳤다 이런 개념이 없죠, 여기에. 이렇게 골복창 리얼 같은데 글자 가보면은 뭐 여기도 그렇지만 진짜 글자 꽉 찼죠. 여러분 한자는 한자 진짜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 글자도 이런 거 보면 획수가 굉장히 많다는 느낌 막 듭니다. 그래가지고 한자나 우리나라 글자나 그 비슷한 글자로 막 착각하고 그래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글자로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런 글자 보면은 우리나라에 저런 글자 있나 싶은 그런 글자들 좀 있는데 근데 이제 외국인들 보면 한글 보면 상형 문자처럼 중국말하고 비슷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띵벳 기호라든가 우리 여러가지 기호들 말입니다. 각 나라 지금 현재 14만 개 정도 되는 글자를 갖고 있으니까 전 세계 대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발굴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하는데 앞으로 이제 그렇게 많은 나라가 남진 않았고 이제 언어를 쓰는 게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문자 언어는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언어는 상당히 종류가 많지만 문자가 있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문자가 한글이라 하는 거는 문자 자체는 우리 한글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이건 진짜 이거는 아까 유니코드보다 더 필요 없는 소리. 이건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구석기 시대쯤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옛날에 한글화 하고 있었거든요. 한글로 이제 컴퓨터를 아무래도 영문으로 돼 있다 보니까 싫잖아. 운영체제고 뭐고 다 영어로 돼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기본 쓰고 있는 건 외울 수 없으니까 아스코드에서 비어있는 거 막 찾아가지고 갖다 끼 넣었습니다. 근데 16비트 한글은 8비트 아스키로는 택도 없으니까 16비트 했습니다. 그때 이제 16비트 확장돼 있었어요. 했는데 우리는 초성, 중성, 종성이잖아. 근데 우린 원래 이제 훈민정음 이런 거 보면 초성을 종성이 그대로 쓸 수 있다 이래 돼 있었죠. 그렇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초성에 우리가 닭 이런 말 닭이다 초성 이런 거 좀 본 적 없잖아. 종성에만 있죠. 뭐 원래는 있었다 한 설도 있던데 내가 그거를 잘 몰라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초성도 뭐 그렇고 해서 이게 16비트를 썼습니다. 근데 16비트에서 초성, 중성, 종성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나눴어요. 8비트
8비트, 8비트로 갔을 테니까, 그죠? 8-8로 갔겠죠. 그런데 이제 보이기에 이 미아가 중성이 어중간하게 끼어들어가지고, 나중에 이걸 다 하고 난 뒤에 요걸 다시 짜게가 초성, 중성, 종성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데이터 쭉 보내고, 16비트 보냈잖아. 그럼 거기서 3개씩 잘라가 초성, 중성, 종성, 뭐 이런 식으로. 그 대신 이제 조합형은, 이걸 이제 초성, 중성, 종성 만든 걸 이제 조합형이라고 합니다. 조합형은 한글의 창제 원리에 딱 맞아요. 이게 초성, 중성, 종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 제가 뭔가 좀 불편한 점이 있고 좀 문제가 많았지만 우리 한글 창제 원리 초성, 중성, 종성으로 한다 있죠. 조합으로 만들 수 있다. 조합형으로 그래가지고 밀었는데 이게 이제 좀 쉽지 않았죠. 그래서 행망용 표준, 우리 정부가 표준으로 정한 거는 완성형이었습니다. 완성형은 아까 이제 유니코드가 우리가 엄청나게 저항을 했습니다만은 유니코드에 아까 보니까 글자 다 있었죠. 알파벳 보면은 그렇게 안 있습니다. 알파벳에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막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유니코드 들어가는 거 보면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나라 글자만 다 있어요. 감, 간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처음부터 완성해 놓고 글자 하나하나 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글자만 10,000개가 넘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 완성형은 보면 처음에도 한 2,000개 정도 된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형은 처음부터 글자가 완성돼 있어가지고 새로 우리 한글 원리상 어떤 글자도 만들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글자도 만들 수 있죠.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상기역에다가 리얼 뭐 이런 리얼 뭐 이런 이상한 글자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본 적 없는데. 그렇지만 이제 완성형은 이런 거예요. 사용되는 걸 이제 해가지고 선택한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개수를 맞춰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창제 원리에 어긋나죠. 못 쓰는 글자가 있으니까요. 모습은 우리가 글자 칠 때는 되는 것처럼 되는데 정작 글자가 완성이 안 됩니다. 조합형은 무조건 다 완성은 되죠. 그런 게 있었어요.